네,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의 지지율이 급락하면서 대선 승리의 가능성도 점점 낮아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당내에서는 트럼프 반대 인사들이 속속 등장하고 트럼프 엑소더스라는 말까지 생겼다고 하는데요. 네, 이 시간에는 전문가 모시고 미국 대선 이슈와 전망까지 짚어보겠습니다. 네. 아산정책연구원 김지윤 박사님 자리했습니다. 어서 안녕하세요.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그때 전당대회 때 왜 대담했잖아요. 그때만 해도 진짜 뒤집어지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했었는데 점점 이제 뭐 민낯을 드러내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뉴욕타임즈가 지난 7일에 그 조사를 해봤더니만 83%가 이제 클린턴이 이길 것이다 이렇게 조사가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어쨌든 트럼프 쪽으로 가는 어떤 그런 분위기가 좀 줄어든 형국은 맞는 거죠. 어떻습니까? 그렇죠. 뭐 전당대회가 끝난 다음에 잠깐 이제 상승 효과가 있었고, 근데 바로 또 민주당 전당대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굉장히 성공적이었거든요. 또 그거를 이제 클린턴 쪽에서 가져간 거죠. 그리고 그걸 누리고 있는 와중에 또 아까는 트럼프가 막말로 실수를 좀 많이 했어요.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무슬림계 변호사 부부 키즈칸 씨 이제 부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은 이제 그 부부가 이제 이라크전에서 전사한 자신의 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약간은 좀 엄숙한 자리였거든요. 근데 그걸 가지고 뭐 무슬림계라서 그런지 부인은 한마디도 안 하네 뭐 이런 식의 비아냥거리는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근데 아무리 보수적이고 매파라고 하더라도 건드리면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렇죠. 그걸 계속 건드리고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연방법원 판사라든지 또 전사한 미국의 참전 용사라든지 그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사람들 그리고 그의 가족들인데 이런 식으로 건드리는 것은 일반 국민들한테 굉장히 나쁜 인상을 주겠죠. 그렇죠. 공식 대선 후보 되고 나면 조금 잠잠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왜 자꾸 그러는 걸까요? 글쎄 원래 엔터테인먼트계에서 뼈가 굵은 사람이라서 그런지 이 노이즈 마케팅이라는 것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경선을 통해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오는데 그게 상당히 톡톡히 좀 덕을 봤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계속 하는 것 같고 여태까지 그런 얘기를 막 했어도 지지자들이 계속 결집하고 호응하고 오히려 반응이 더 좋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계속 그걸 밀고 나가는데 이제는 경선이 아니고 대선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만큼 또 준비를 더 해야 되고 조심을 해야 되는데 글쎄 뭐 트럼프 측에서는 이제 공화당하고도 뭐 지금 얘기가 잘 안 통하는 것 같고 여전히 뭐 지금 하던 얘기 다 해도 내 지지층은 지지를 해줄 것이다라고 믿는 것 같습니다. 펜스는 별로 역할을 못 하나 봐요. 펜스가 되게 너무 힘든가요? 글쎄 펜스 부통령이 사실은 하는 일이 별로 없고요. 부통령 효과라는 것은 이제 처음에 지명이 됐을 때 약간 반짝하는 효과가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일단은 부통령 효과라는 것이 아주 생각하는 것만큼 크진 않고요. 그리고 트럼프라는 본인 그 인물 자체가 본인이 자기 외에 다른 사람 말을 잘 안 듣는 성향이 아닌가. 왜냐하면 지금 선거 캠페인 매니저를 맡고 총 지휘를 하고 있는 매나포트 같은 사람도 상당히 베테랑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실수가 많은 걸 보면은 주변 얘기 그렇죠. 주변 얘기를 좀 잘 안 듣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최근에 여론조사를 봤더니만 힐러리가 대선에 이 3대 승부처를 보이는 곳이죠. 펜실베니아, 오하이오, 아이오와주에서도 상당히 격차를 벌렸더라고요. 11%포인트 차로 앞서고 있는데 어쨌든 전당대회 이전에 비해서 상당한 전당대회가 어떤 기폭제가 된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뭐 어느 주가 경합주냐는 사실 보는 사람마다 조금 다릅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얘기하기를 지금 오하이오주 그리고 플로리다주 그리고 펜실베니아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버지니아도 봤습니다만은 근데 버지니아 같은 경우는 사실은 민주당에서 부통령으로 지금 팀 케인 상원의원을 지명을 해놨기 때문에 거의 가져갔다고 보는 게 맞고요. 펜실베니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민주당 측에서 처음에 좀 걱정을 했었어요. 피츠버그 같은 공업지대가 이게 좀 넘어가는 게 아니냐 했는데 지금 굉장히 격차를 벌리면서 아주 굳어진 입장을 보이고 있고 오하이오는 최근 들어서 뭐 주지사 상하원 그리고 주의회가 약간 공화당으로 채워지는 걸 보면서 주 전체가 공화당 쪽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냐라고 했었는데 케이시 후보가 사실 오하이오의 주지사잖아요. 근데에도 불구하고 지금 클린턴이 앞서는 걸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플로리다 같은 경우는 지금 경합주 중에서 가장 많은 선거인단이 29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여기서 또 클린턴이 앞서는 것으로 나오기 때문에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클린턴이 거의 기세를 잡은 셈이죠. 대선까지 유지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중간에 변수가 좀 많겠습니까? 어떨까요? 좀 더 두고 봐야죠. 사실 선거 후반전쯤 되면은 사실은 정당표들이 결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유권자들이 선거 당일부터 한 2주 전, 그 사이 결정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두고 봐야 되고 또 분명히 이제 또 힐러리 클린턴에 대한 어떤 뭐 네거티브 캠페인 같은 것들
것들이 이제 나올 것이고 그래서 조금 예. 더 두고 봐야 하는 뭐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지지율이 어쨌든 트럼프 후보 측에서는 그 추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을 텐데 역전 카드를 꺼내들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 이 전당대회도 끝났고 뭐 어떤 게 좀 있을까요? 굳이 좀 꼽아본다면. 일단은 막말 카드는 안 먹히는 것으로 드러났고요. 그래서 그리고 공화당의 정부위원회 측에서 경고를 보냈죠. 예. 더 이상 좀 이상한 얘기 좀 그만해라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이제는 사실은 뭐 약간 정책에 집중하는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될 때거든요. 예. 지금까지 경선에서는 여러 가지 자극적인 말로 인해서 속 시원하게 뭐 그동안 불만이 많았던 사람들을 결집을 시켰다면 이제는 그게 다가 아니다. 굉장히 진지하다. 무슨 정책이 있으면은 그거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토론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요새 이제 감세 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예, 예. 근데 문제는 감세 정책을 보면은 굉장히 단순화시키고 그리고 아주 많이 깎아주고 있어요. 그러면은 세수는 어디서 그러면 끌어올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네. 그게 준비가 잘 되어 있는지는 잘 본인이 충족을 모르겠어요. 예. 대선 며칠 이제 얼마 안 남으면 정당 지지자들의 표가 모아진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 전에 이미 지금 지지 불가 선언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뭐 그렇습니다. 탈퇴도 하고요. 네. 이게 트럼프 저희 앞서 얘기를 했지만 엑소더스, 클린턴 리퍼블리컨 이런 말도 있는데 이거 네. 어떤 의미를 담고 있나요? 그러니까 공화당 인사들 중에서 내가 도저히 트럼프하고 같이 갈 수는 없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반 트럼프 인사들을 이제 한 그룹으로 좀 이렇게 나눠 보면은 첫 번째 그룹은 이제 주로 외교안보 쪽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외교안보 측면에서 본다면 사실은 클린턴이 트럼프보다 조금 더 매파에 가깝다. 예. 그리고 뭐 예를 들어 트럼프가 이전에 했던 뭐 일본이나 한국이나 뭐 알아서 지키든지 핵무기를 개발하든지 뭐 예. 이런 이야기 또 친러시아적인 성향이라든지 그렇죠. 이런 거는 예. 사실은 공화당의 외교안보 전문가들이 굉장히 그 당혹스러워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그러니까 논의가 안 된 상태에서 그런 말을 내뱉는 거잖아요. 그렇죠? 잘 모르는 상태에서 내뱉는 모르기도 거죠. 하고 그러니까 그렇죠. 예. 뭐 이게 어떤 사안인지를. 그래서 공화당 측에 이제 예전에 뭐 외교안보 측에서 전문가라든지 아니면 관료 출신이었던 사람들 한 50명 공개 서한을 보내기로 했어요. 그래서 트럼프의 외교 정책은 말도 안 된다, 위험하다, 지지할 수 없다. 네. 뭐 그런 일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언론 측에서 굉장히 많이 돌아서고 있어요. 뭐 예. 월스트리트 저널도 지금 돌아서고 있고 굉장히 보수적인 성향의 네. 신문지인데 뉴욕 타임즈나 워싱턴 포스트는 그 매일매일 나오는 신문의 헤드라인이 트럼프가 오늘은 이상한 이런 얘기를 또 했다로 헤드라인이 채워지고 있고요. 네. 심지어 굉장히 보수 성향이죠. 폭스뉴스도 별로 이렇게 트럼프한테 호의적이지가 그러니까요. 않습니다. 어쨌든 반대 측인 힐러리 클린턴 캠프 측에서는 뭐 굉장한 미소를 짓고 있을 텐데 네. 벗어나신 분들은 저희에게 오세요라면서 웹사이트를 또 개설했는데 이게 좀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좀? 글쎄요, 지금 원래 처음에 이제 6월에 있었어요. 리퍼블리칸 어게인스트 트럼프에서 그걸 처음 얘기를 하고 이제 얼마 전 10일이었던 걸 제가 기억을 하는데 Together for America, 그러니까 약간 외연 확장을 한 그런 느낌이 좀 들죠. 그래서 그렇죠. 돌아선 공화당은 우리한테 와라. 예. 그리고 이제 아까 잠시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이제 클린턴 리퍼블리칸에서 예전에 이제 아마 레이건 데모크래트에서 따온 이야기 같아요. 예. 당시 이제 굉장히 인기 많았던 레이건 대통령을 지지했었던 민주당원들 이제 얘기를 한 지칭을 하는 말인데 그거랑 약간 이제 반어적으로 사용을 해서 클린턴 리퍼블리칸은 우리한테 와라 이렇게 예.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시그널링 효과는 있는 거죠. 이렇게 내내가 무너지고 있다. 그런 걸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군요. 최근에도 트럼프가 총기 소유 지지자 클린턴을 막아라 이 말에서도 좀 논란이 되고 있어요. 뭐 별뜻 없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그래서 동영상을 봤는데요. 이 얘기가 약간 좀 뭐랄까 트럼프가 이야기를 하면서 그냥 즉흥적으로 나온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근데 즉흥적으로 하면서도 본인도 말하다가 이거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 하는 생각이 아차 싶은 예. 말꼬리 이렇게 흐립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이제 관중들이 막 웃는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보면 농담이다, 뭐 아니다 이러고 넘어갈 수가 있는데 관중들도 약간 이게 무슨 얘기지 무슨 하는 소리야? 예, 이런 느낌. 예. 싸한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네. 이게 이제 논란이 되었는데 이게 뭐 농담이든 아니든 걸 떠나서 지금 공당의 대통령 후보로 나온 사람이 이런 실수를 하면 안 되죠. 지금은 예. 사소한 실수도 하면 안 되는 상황인데 이런 말 실수가 자꾸 이어진다는 것은 준비가 참 안 되어 있구나 하는 네. 것이죠. 그리고 이제 뭐 레임덕은 고수하고 굉장히 지금 막판에 네. 더욱더 큰 지지율을 얻고 있는 오바마 대통령도 트럼프가 또 견제를 하면서 또 막말을 했더라고요. IS 창립자고 힐러리는 공동 창립자다. 네. 이거 정치를 모르는 사람들이 봐도 이게 뭔 소리야 하고 싶을 텐데 이런 부분은 정말 도움이 안 될 텐데. 그렇죠? 아니 이게 풍자를 그렇죠. 모르는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 그러니까요. 말 돌린 거잖아요. 예. 그렇죠. 원래 처음에 이제 말이 나온 게 수요일에 이제 플로리다에서 연설을 할 때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목요일에 그 굉장히 보수적인 성향의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그 호스트가 얘기를 하면서 글쎄 나는 그 얘기를 듣고 네가 뭐 이라크라든지
시리아라든지 이런 데서 군대를 빼서 무정부 상태로 만들고 결국에는 IS를 창건하는데 도움이 줬다. 이렇게 얘기한 걸로 해석을 했는데 맞니? 하고 물었더니 그러니까 일종의 소명 기회를 준 거예요. 그렇죠. 트럼프가 아주 다독여 아닌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나는 무조건 얘네들이 창립자고 그리고 공동 창립자라고 얘기를 한다. 하긴 이게 이제 얘기가 좀 너무 논란이 되니까 이제 와서 발을 빼는 거죠. 그래서 얼마 전에는 이제 그냥 농담 한마디 한 것 같고 약간 좀 비아냥거린 것 같고 왜 네. 그러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말도 참 쉬워요. 잘 바꿔요. 예. 얘기 막 뱉어놓고 농담한 거라고 얘기한 거 보면은 참. 앞서 그 예. 박사님께서 얘기해 주셨지만 어찌됐든 간에 이 막말로 인해서 정치 아웃사이더에서 지금 공화대 공식 대선 후보까지 네. 가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나름 전략 가지고 하는 거 아닌가라는 의견도 있었는데요. 계속 가면 논란이 더 심해지면서 마지막에 결집시킬까요? 아니면은 결국은 지게 될까요? 이런 식으로 가면은 힘들죠, 사실은. 경선 때 막말을 막 했던 거는 사실 공화당에서 나왔던 후보 숫자만 해도 17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뭐 속된 말로 좀 튀어야 되니까 했던 거고 또 같이 나왔던 후보들이 굉장히 쟁쟁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때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지금 대선에 오면은 뭔가 진중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공화당원들, 그러니까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한 공화당원이라든지 공화당 지도부들이 요구를 하는 것이 그 부분이에요. 네. 근데 그 부분을 이렇게 충족을 시켜주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막말을 한다면 지금 경선 때부터 자신이 끌고 온 지지층은 계속 갈 수가 있지만 전통적인 공화당원들, 그러니까 집토끼는 결국엔 못 잡게 되고 그러면은 결국에는 뭐 본선에서는 상당히 힘들어지는 거죠. 네. 지난 11일에 또 연기를 한 건지 진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자기는 백악관에서 일을 하거나 긴 휴가를 갈 수도 있다. 이걸 놓고도 이제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만약에 이게 어떤 인간적인 면모를 보이기 위한 그 뭐 전략이었다라고 한다면 그런 전략이었다고 한다면 그게 그런 게 먹히나요, 솔직히 대선판에서? 그래서 이게 동정표를 얻기 위한 것인가? 근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조금 초보적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예. 선거 캠페인에서는 누가 봐도 질 게 뻔한다. 그런 상황에서도 내가 분명히 이긴다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끝날 때까지 그쵸. 내가 분명히 승리하고 우리가 이긴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음. 글쎄 동정표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 인간적인 면을 보여주게 했을까? 저는 만약에 전문가 사이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그거에 대해서. 그거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얘기죠. 무조건 이긴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이건 예. 굉장히 잘못된 실책입니다. 예. 이제 한 3개월 조금 남았나요? 3개월 정도 남았는데 네. 향후 예. 이제 TV 토론회도 굉장히 중요한 변수일 것 같습니다. 토론회에서 어떤 정책들이 이슈가 될까요? 토론이 사흘에 걸쳐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외교안보 이슈를 하루 다루고요. 그다음에 네. 경제 이슈를 다루고 사회 이슈를 다루게 되는데 아마 외교안보 이슈에서는 이제 분명히 그 중동이나 IS 테러 문제가 나올 거고 또 러시아 얘기가 나올 것 같고요. 네. 경제 이슈는 뭐 중산층 살리기라든지 세금 정책 이야기 여러 가지 경제 얘기가 나오고 사회 이슈로 아마 이민 정책이 굉장히 화두가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건강보험 정책 그리고 언제나 어김없이 등장했던 낙태 이야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토론회 이후에 또 저희가 어떻게 또 전략 또 그 대세가 기울었는지 또 저희가 또 짚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산정책연구원 김지훈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